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우편물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물론 이건 법률 용어입니다. 손해배상, 손실보상. 자, 이 배상이란 말하고 여러분들이 보상이란 말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일단 큰 차이점 뭐냐면은 손해배상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것은 우편 관서가 우편물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잘못됐을 때, 다시 말하면 위법한 것입니다. 위법한 행위죠. 그러니까 고의나 과실로 위법을 했을 때고, 이 손실보상이라고 말하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적법한 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손실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과 배상은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걸 우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우편물의 손해배상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손해배상의 의, 우편물의 손해배상이라 하면 우편물의 취급 중 우편 관서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편 관서가 고의가 됐든지 과실이 됐든지 간에 그 고객에게 잘못된 행위, 잘못된 일이 고객을 손해를 끼치게 되죠. 잘못해가지고. 이게 뭐 그랬을 때는 재산적 손해를 보전한다. 자, 내용 보세요. 범위와 내용 보면은, 부가 우편 영무 중, 우리 주 영무 말고 부가 영무가 있죠. 부가 영무 중 그 취급 과정을 기록 취급하는 우편물을, 그 기록 취급하는 우편물이라 그러면은 등기 우편물이죠. 기록 취급하는 우편물, 등기. 기록이 올린다 그 말이니까. 자, 등기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망실입니다. 못 쓰게 하였거나 지연 배달할 때. 이런 경우 손해배상. 부가 우편 영무 중 보험 취급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못 쓰게 하거나 지연 배달. 역시 똑같이. 자, 부가 우편 영무 중 현금 추심 취급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추심 금액을 받지 아니하고 수취인에게 교부할 때.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또 이제 그 외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는 보세요. 예외를 간혹 물어봅니다. 우편물 배달의 결과, 우리 앞서 봤던 A, B, C, D를 봤죠? 기억과 같이 직접적인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하나며, 직접적인 이런 발생, 직접적으로 나타난 일에 하나고, 이로 인한 간접적 손실은 배상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아까 우리 봤던 A, B, C를 봤죠? 이런 경우 직접 일어난 경우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가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서 간접적으로 발생한 것은 들어가지 않는다. 됐죠? 그 다음에 책임 원인의 제한. 우편물의 손해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과오로 인한 것이거나 당해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거니까 이 책임 원인의 제한이란 말 속에는 우편 관서가 책임을 지는 건데 만약에 발송인이나 자, 우리 원래는 발송인하고 이 수취인 사이에가 우편 관서가 끼어 있죠. 우편 관서의 잘못일 때는 당연하겠습니다. 그러나 발송인이나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을 말합니다. 이런 것으로 이네들의 잘못이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했을 때는 책임지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지금. 또 손해배상의 한계와 반환 보세요. 한계, 우편물을 교부할 때 외부에 파손의 흔적이 있고 또 중량의 차이가 없을 때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외부에 파손의 흔적이 없다거나 중량이 그대로인 경우,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반환. 우편물에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금액의 전액을 반환한다. 그러니까 이제
손해배상액을 지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편물에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이야. 그럼 다시금 원위치시킨다. 우편물에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배상액을 뺀 금액, 손해액을 뺀 금액만 뺀 금액은 반드시 반환해야 된다. 다음에 우편물 수취 거부권 보세요. 수취 거부권.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그 우편물에 우편관서에 배상해야 할 손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수취를 거부할 수 있으며 우편물을 수취한 후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수취해버리고 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그건 안 되고 수취하기 전에 이것이 분명히 우편물에 뭔가 하자가 있고 손해가 됐으니까 손해 끼쳤으니까 거부하면서 그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지 이미 받아버리고 나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6번에 손해배상 청구권자를 잘 시험이 냈습니다. 보세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그 승인을 얻은 수취인. 그러니까 발송인이 원칙입니다. 이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원칙은 이 사람인데 손해배상 청구. 그런데 발송인이 인정한 발송인이 승인한 수취인도 가능하다.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 시험에는 가끔 발송인만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거든. 발송인만 가능한 게 아니라 발송인이 승인한 수취인도 가능하다. 부분 알아야 되겠죠. 배상 및 보상 등의 단기 소멸 시효. 우편물 운송 조력자의 보수 청구는 조력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그러니까 조력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된다. 3개월이 벗어나게 되면 청구할 수 없다. 그 소멸 시효가 완료되니까. 우편물 운송 집배 및 우편 업무 집행 중 발생한 재산의 피해 및 통행료 미수에 대한 손실 보상의 청구는 역시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아까는 조력 사실이 있는 날부터 이건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개월. 두 가지 3개월이고 우편물 손해에 대한 배상의 청구는 그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3개월, 1년. 자, 날짜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이 보수 등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보수, 손실보상, 손해배상에 관한 지식경제부 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3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행정부 행정관서에서 배상을 했는데 그게 배상액이 내가 충족이 안 됐을 때는 법적으로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에 대한 대위. 우편관서는 손해배상을 한 후 그 우편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견하였을 때는 그 배상 영수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배상 영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그 우편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고 그 손해배상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금액도 알아야 되겠죠. 자, 손해배상 금액 우편물 또는 지연 배달의 기준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우편물 일반 망실했죠.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 금액이 나와 있는데 통상 우편물은 10만 원, 소포 우편물은 50만 원, 그다음에 민원 우편물은 표기에 그 금액이 해당되고 보험 취급 우편은 보험 신고 가액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금 추심 취급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은 그 추심 금액으로 한다라고 말하고 자, 디귿에 또 조심할 것. 실제 손해액이 손해배상 금액보다 적을 때는 손해액이 그 실제 손해액을 배상한다. 실제 손해액이 손해배상 금액보다 적다. 배상보다. 그럴 때는 결국 배상 금액을 많이 줄 필요는 없다. 그 말이겠죠. 그럴 때는 실제 그 손해액을 배상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밖에 여러분들 지연 배달의 기준. 자, 지연 배달의 기준 및 배상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통상 우편물 또 등기 취급 우편물, 국내 특급 우편 또 소포 우편물, 등기 취급품, 국내 특급 우편물 각각 당일